스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오늘 스님과 함께 하고 싶은 고민은 제 꿈은 원래 아나운서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라디오 DJ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과 공부랑 저랑은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도 때려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학과 공부하는데? 스포츠 경영학과요. 공부를 하다가도 막 때려쳐 이런 말이 되게 입버릇처럼 나와요. 그렇다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부모님께 보탬이 되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받아내서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매진해야 될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학과 공부를 그냥 확 쿨하게 접고 새로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떠나볼까 하는데 제가 만약 이 생각이 맞는다면 저한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주세요. 제 고민은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만약에 다니던 학과를 바꾸면 네. 부모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부모님은 솔직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바꾸면? 네. 왜냐면 제가 좀 뭐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원래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또 새로 또 공부한다 그러면 부모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이야? 네. 좋아하세요. 진짜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제가 지금 다니는 학과 다니는 걸 부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예상치 못한 학과니까. 아 어쨌든 이거 지금 장학금 받아 다닌다며요? 그쵸. 장학금 받아 다니죠. 그러면 이제 새로 학과 들어가면 자기 이제 부모가 학비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유가 그만큼 돼요? 여유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뭐라 말하지? 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부모님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하면 밀어주시긴 해요. 밀어주실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그 맹랑한 소리 하지 말고 네. 자기가 지금 여기서 옮기려 그러면 네. 공부 지금 그 입시 공부하는 기간 그 다음에 새로 그쵸. 대학 다니는 모든 걸 다 제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정했대요. 학비고 맞아요. 모든 것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솔직히 그런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럼 할 수 없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해보는 건 자유예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부모에게 의지해서 한다 그러면 그럼 부모는 무슨 죄 지었다고 자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는 걸 다 대줘야 돼요. 20살 이내까지는 그렇죠. 네. 자식을 낳았은 부모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방치하면 그건 부모의 책임이 아닌데 20살 넘으면 해줘야 할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그거 해주면 나중에 원수돼요. 안 도와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끊어서 지 알아서 어떻게 살든지 네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자식을 위해서도 최고로 잘하는 짓이고 또 자식이 효자 되는 길이고 또 부모도 인생을 항상 이렇게 매여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사는 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릴 때는 부모한테 매여 살다가 결혼한 뒤에는 애한테 매여가 죽을 때까지 살다가 마치거든요. 진생 한번 못 살아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뭘 해도 괜찮아요. 네 가지 빼고 남을 때리거나 죽이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거,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거, 이 네 가지 빼고는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내일 결혼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 짓을 하겠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지 좋아진 대로 하겠다. 이거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첫째. 그런 데서 그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딱 세워서 부모하고 의논을 하면 몰라도 부모가 더 줄 거지?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럼 또 하다가 1년쯤 2년쯤 있다가 어때요? 또 이제 싫어져요. 지금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가고 싶은 길 그거 꼭 그거 전공해야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전공을 살려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변호사, 의사,
뭐 교사, 사자 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전공과 관계없이 80%가 전공과 관계없이 교회가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기인들이 다 무슨 연극 영화과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뭐 관계를 전공을 했다 하면 자기가 취미 삼아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뭐다 학교 방송국에 DJ도 할 수 있고 아나운서도 할 수 있고 운동회 할 때 아나운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쵸. 그런 거 자꾸 해가지고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 피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공을 나와도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면 전공했다고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 자기가 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전공하고 있는 거는 졸업하면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학문이에요. 취직은 용이한 거예요. 취직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고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비전 있는 과라고. 뭐라고? 비전 있는 네, 거라고? 비전 있는 과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해가지고 네. 밥 먹고 사는 거는 확보해 놓고 네. 나중에 이제 이런 데 와가 아까 저기 사회 하는 거 이제 해주잖아요. 그쵸. 하죠. 내일부터 저거 와가지고 스님 한 대 와서 그럴까요? 저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회 모임에서도 사회 맡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남의 눈에 딱 띄면 피갑이 돼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교대 나와가지고 선생님 못한다고 임용고시 합격을 못해가지고 자기 이제 선생님 못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하고 싶으면 꼭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 해야 된다. 그만 선생 아니잖아, 그죠? 만약에 교대 나와가지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회사에도 직원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재전공 살려가 거기 가서 또 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심리학과를 다니다가 부모가 뭐 재정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심리학과를 나오면 그다음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박사도 나와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뭐 자리를 잡지 대학만 나와가는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근데 그렇게 도와줄 건 없고 남자인데 그래서 뭐 친척 형이 경찰학이기 때문에 경찰 시험다가 합격한다. 그런데 당장 취직하고 부모님 생각하니까 경찰하기가 쉽고 자기 전공한 거 버릴래 아깝고 그래 고민한다. 근데 너 걱정하지 마라. 당장 경찰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거야. 왜? 경찰 해가지고 몇 년 근무하다가 요즘 갈수록 어때요? 범죄 심리 같은 거 더 연구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지. 그럼 경찰 중에 심리학과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범죄 심리 같은 거 담당하고 그러다가 경찰 돈 갖고 어때요? 다시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고 박사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전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맞아도 되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꼭 나중에 못하는 거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 또 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도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과학자가 못 되고 이렇게 어떻게 정반대되는 이 스님이 됐다. 그러면 스님의 과학자가 되는 그래가지고 무슨 학자가 되는 건 버렸지만 스님이 갖고 있는 그 과학적 관심이 즉 물질에 대한 연구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고방식은 그대로 불교 안에 들어와서 어때요? 경전도 그렇게 접근하고 인간의 심리도 어때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종교하는 거하고 스님같이 그런 전공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종교로 가면 과학은 포기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종교 안에 비합리적인 것들이 오히려 다 걸러져 버리니까 오히려 성인의 가르침, 근본 가르침을 오히려 고스란히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해가지고 교대 나와가 초등학교 선생하는 것만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죠. 옛날 학교 선생님마다 독립운동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에서 그 독립군 훈련시키는 교사 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옛날에는 자기가 전공한 그것만 했는데 앞으로 갈수록 학문부터도 융합학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매이지 말고 자금 받아 공부하면 그냥 어지간하면 졸업을 하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가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자꾸 하면 돼요. 그리고 졸업한 뒤에 직장 구해놓고 또 그 전공 부분을 공부 학문이 필요하다 하면 또 방송통신대학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할 수 있어. 거기에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거라면. 어제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그 지방 분권을 하는 전문 학자들 그 모임에서 제가 통일과 분권 이런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뭐 분권 연구한 적도 없잖아. 그죠? 난 통일을 연구한 적도 없고. 그러나 통일은 내가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분권이란 과 통일은 정반대 같잖아요. 그러나 분권과 통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이 다 좋대요. 나는 내가 한 말이 뭐가 좋은지도 잘 몰라요. 왜 내가 전공을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면 심리학자들하고 얘기하면 어때요? 스님이 요즘 뭐 최근 상담 심리 같은 공부한 줄 알아요. 난 심리학자 심자 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력이 없어도 자격증이 중요했다면 앞으로 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해요. 뭐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만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창조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김치 종류가 몇 가지고 뭐 김치는 어떻게 담국하는 박사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 딱 주면 김치를 누가 잘 담느냐 이게 중요하고 술을 누가 잘 빚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시대. 실력의 시대로 갑니다. 학벌, 뭐 학위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 흐르면 별로 중요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양 사회, 미국을 우리의 모델로 접하고 우리가 쭉 1세기, 100년을 따라 배우기를 했거든요. 후진국 했다가, 중진국 했다가,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거의 같은 수준에 왔다, 이게. 더 이상 따라 배울 게 없어요. 이제 주지 않느냐, 나가느냐 하는 것은 이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창조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배워올 거는 이제 없어요. 배울 건 없어. 이제부터는 누가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현재의 학교 교육은 지난 1세기 따라 배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는 이런 교육 시스템은 낡은 교육 시스템이 된다. 그런 데서 그런 너무 학교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 것만 학교에서 배우고 나머지는 자기가 개척해야 돼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학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